네, 안녕하세요. 삼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삼돌병원의 척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원장 김병우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바로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술의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떠한 면에서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신경유착 박리술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름의 시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경성형술, 신경유착박리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경막외 카테터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카테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술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체의 몸 안에 바늘로서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약물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병변을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의료적인 처치를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모두 카테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카테터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변이 나오지 못하거나 혹은 방광에 어떠한 처치를 할 때 사용하는 돈요 카테터도 대표적인 카테터이고요. 그리고 심장 스텐트라든지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거나 시술할 때 사용하는 혈관 내 카테터도 바로 카테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터는 줄 모양으로 생긴 길쭉한 것인데요. 이것을 척추 안에 주입을 해가지고 병변을 제거하거나 혹은 약물을 주입하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사용할 때 우리가 바로 그 공간을 뜻하는 경막외 공간이라고 해서 경막외 카테터 시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사들이 말하는 카테터 시술은 통칭 PEN, 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의 약자인데요. 바로 이 뜻이 경피적 경막의 신경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신경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이 카테터가 개발되는 역사를 아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카테터가 거치형 카테터, 몸에 두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약물을 천천히 주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카테터를 라츠 카테터라고 그러고 이때 신경성형술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어요. 하지만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보면서 약만 천천히 주입하는 것보다는 병변을 조금 긁어주거나 우리가 염증 찌꺼기라고 불리는 유착을 제거하거나 좀 씻어내거나 혹은 방향성을 가져가지고 원하는 곳에 좀 더 치료를 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을까 해서 발견되고 개발되어진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카테터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카테터를 우리가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능을 더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재질과 풍선 기능을 넣은 것이 바로 풍선 카테터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풍선 확장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경유착 박리술은 내비게이션 카테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막외 카테터 시술로서 기존의 신경성형술과 마찬가지로 꼬리뼈 쪽에 우리가 구멍이 있는데 그곳으로 카테터를 주입해서 MRI상에서 알고 있는 병변 그리고 의심이 되는 병변에다가 치료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신경유착 박리술을 할 때는 가장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발검사,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유발검사는 카테터를 넣어서 환자의 병변이 맞는지를 검사해 보는 것인데요. 특히 MRI상에서 병변이 여러 가지이거나 의심이 잘 가지 않는 곳이 있거나 혹은 기능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게 동반될 때는 이렇게 직접적인 유발 검사로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경유착 박리술은 가장 정확한 검사이자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그 주의사항과 문제점, 이런 합병증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시술 부위에 출혈이나 감염이 생기는 거,
혹은 척수액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카테터는 사실 이러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술을 할 때는 보통 하루 정도의 입원 기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합병증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시술 후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거의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의 입원 기간이면 충분했던 거죠. 요즘은 그 빈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사실상 주사 치료랑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되어진 것은 분명해졌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침습적인 시술이니만큼 주치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이러한 점도 주의 깊게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신경유착 박리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거는 허리와 목, 전체적인 척추질환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목인 경추질환에는 경추 전용 카테터를 사용하게 되고, 허리인 척추의 요추질환은 바로 이 전용 카테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카테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허리에 사용하는 카테터는 굵기가 굵기 때문에 목에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 각각의 부위별 명칭에 따라서 경추유착 박리술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카테터 시술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척추 시술을 받을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유익한 콘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산돌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